스토리텔링 클럽. 오늘의 주제어는 노총각. 혼인할 시기를 넘긴 나이 많은 남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할 4명의 이야기꾼을 소개합니다. 스토리텔링 클럽 첫 번째 이야기꾼은 제이 잡스. 제이 잡스님은 주제가 뭡니까? 주인공의 이름이랄까? 주인공의 이름은 예. 삐따 뽀릴 루이샨이라는 삐따. 외계인이 되겠습니다. 삐따 뽀릴 루이샨. 뽀릴 루이샨. 이게 원래 한국어 표기가 아니고 영어 표기도 아니고 네. 그 외계어이기 때문에 이게 한글로 굳이 표현을 하자 보면 이렇게 약간 어색한 발음이 돼요. 예. 저 멀리 은하계의 저편. 고도의 과학 문명을 이룩한 생명체가 살고 있는 뽀리뽀릭한 별의 삐따뿌릴 루이샨 씨는 결혼 정령기가 한참이나 지난 노총각입니다. 이 나이를 먹도록 여자 손 한 번 잡아보지 못한 삐따 씨는 머나먼 미지의 별나라에 가서라도 반드시 결혼을 해보겠다는 심산으로 정든 고향을 떠나서 지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히말라야 깊숙이 괴수 로봇을 숨기고 지구인으로 변장해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삐따 씨. 지구 생활 10년 만에 옆집에 사는 최양에게 마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삐따 씨는 청혼의 날이 다가왔음을 깨닫고 비장의 청혼 계획을 꺼내드렸는데 그 계획이란 무엇이냐? 일단 괴수 로봇이 날씨 좋은 날 등장을 해서 출근을 하는 최양을 납치를 하게 됩니다. 그 지구의 과학기술력으로는 뽀리뽀리칸에서 만든 그 괴수 로봇을 부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일단 납치만 하면은 거기서 이제 자기가 정의의 기사, 정의의 용사 갑옷을 입고 그곳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정이군요. 그렇죠. 괴수 로봇을 물리치고 자기가 최양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양이 그럼 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드디어 D-Day! 괴수 로봇의 등장과 함께 도심은 일대 혼란에 빠지고 출근하던 최양을 납치하는 데도 성공한 삐따 씨.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정의의 용사가 돼서 출동할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나타난 지구수비대 메아리 오형제. 저건 돌발 상황으로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되고 삐따 씨의 오랜 노총각 생활의 종지부를 찍어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괴수 로봇도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최양은 메아리 오형제에 의해서 구출이 된 거죠. 메아리 오영재랑 결혼하겠네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 구출을 해줬다고 5명인데 어떻게 결혼하죠? 그건 최양은 그러네요. 합니다. 예, 그렇죠. 그럼 또 메아리 오형제가 또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아리 오형제가 구출을 하고 거기서 이제 침착하게 우리의 삐따 씨가 탈출을 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고향 뽀리뽀릭한 별로 돌아온 삐따 씨. 더 강한 괴수 로봇의 제작을 위해 최강 전투스쿨 고급 과정에 등록하고 노총각 오형제를 결성. 메아리 오형제를 접으수고 다시 한번 최양에게 청혼할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다. 삐따뿌릴 루이샨. 그는 여전히 노총각 신세지만 결혼에 대한 꿈과 희망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구에 있는 노총각들이 이 뽀리 씨를 보고 아, 우리도 저렇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산다면은 노총각이 사실 꿈이라는 게 여자를 만나지 않으면 꿈이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여자를 만나야겠다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그 노총각들은 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요. 예. 제이 잡스 씨는 그 삐따 씨의 마음에 상당히 많이 동화돼 있네요. 제 생각이 삐따 씨에게 동화가 된 거죠. 그렇습니까? 예. 그 삐따 씨한테
뭐 하나 충고하고 싶다면은 옆집 최양뿐만 아니라 뭐 앞집 김양, 뒷집 문양 해가지고 문어발식으로. 예, 여러 명한테 작전을 펼쳤으면은 그 중에 하나라도 건져서 자기네별로 돌아가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펼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 작전을 바꾸지 않고 메아리 오영재를 무찌르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이 조금 특이한 설정 같았어요. 스토리텔링 클럽 두 번째 주인공 청명. 솔직히 그 누구도 노총각이 되고 싶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남자도 처음부터 노총각이 되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자기는 절대 노총각이 될 염려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요. 이 남자에게 노총각을 벗어나서 평범한 남편이 될 수 있는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3번의 기회 때문에 더더욱 노총각으로서 굳건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올해 나이 38 노총각 씨. 그도 남들처럼 여우 같은 아내를 얻을 3번의 기회가 있었다. 첫 번째 기회는 그의 나이 30살. 김광석의 30 즈음해가 담담하게 들리던 그때 그녀를 만났다. 분홍색을 좋아하는 총각 씨의 독특한 취향도 차를 마실 때면 우아해지는 새끼손가락도 모두 좋아해 주었다. 취미부터 좋아하는 음식까지 공통점이 많았던 두 사람. 드디어 나를 이해해줄 소울메이트를 찾았다 쾌재를 불렀는데 그때였다. 신사도를 발휘해 그녀의 지갑을 주우려던 순간 그녀는 보고야 말았다. 근데 넘어지면서 보게 된 것은 그 남자의 찢어진 바지 사이에 보이는 연분홍색 팬티였습니다. 그 여자는 그 연분홍색 팬티를 보고 문화적 충격을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돌아서서 카페를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 끝났군요. 예, 그래서 그 분홍색을 좋아하던 남자는 그날부터 이제 노총각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그의 나이 34살. 친구들은 이제 다 결혼식 하나씩 하고 결혼식을 해서 남편이 되고 친구들 결혼식 다니다 보니까 축의금으로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아서 만만치 통장에 않죠. 잔고가 없어지고 그러던 나이였습니다. 총각 씨의 두 번째 그녀는 친구 결혼식에서 만난 신부의 친구. 깜찍 발랄한 성격에 알고 보니 대학 동창. 피로 현장에서 몰래 빠져나와 노래방으로 직행했는데 평소 음주 가무에 자신이 있었던 남자. 발라드 곡에 그윽한 눈빛을 더해 그녀에게 선물하고 노래 덕분인지 두 사람의 분위기는 핑크빛으로 무르익어갔다. 그러다가 근데 그녀가 이제 어느 노래 하나 선곡을 했는데 그 노래가 SES의 I'm Your Girl이었습니다. 갑자기 움찔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SES의 또 강팬이었습니다. 팬클럽 회장에 전집 SES 앨범을 다 갖고 있고 또 노래 가사 전부 다 외워서 부르는 그런 강팬이었습니다. 그럼 뭐 더 좋겠네요. 그래서 그 남자는 너무 좋아서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그 여자가 부를 때 마이크를 약간 같이 들고 노래 불렀습니다. 화음만 넣으려던 처음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모창은 기본이요 율동까지 따라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열정적인 그의 모습에 할 말을 잃은 그녀. 그러거나 말거나 그의 안중에 이미 그녀는 없었다. 지금어니 자리를 피해버린 그녀. 하지만 왕년의 SES 팬클럽 회장 총각 씨의 동무대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러기를 30분. 조금 정신을 차린 총각 씨. 그제야 사라진 그녀의 행방이 궁금해지는데 그때 걸려온 전화 한 통. 네, 현수 씨 어디에요? 그 여자 하는 말이 활달한 거와 엮이는 조금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미안해요. 현수 씨 여보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 SES를 좋아하던 그 남자는 그 사건 이후로 더더욱 노총각의 세계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38살. 다른 사람이 아무나 봐도 노총각이구나로 말하는 나이가 되었는데요. 집안의 가족들도 이제 결혼은 포기하고 보험금이나 제때 때 내가지고 너 먹고 잘 살아라고 말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이제 혼자서 자주 가던 바가 있었는데요. 그 바에서 그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불그스름한 조명 아래서 보는 그녀의 묘한 매력에 또 한 번 사랑에 빠진 총각 씨.
처음에는 그저 좋은 말벗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편안하게 다가온 여자였다. 7.8기, 아니 2전 3기라 두 번의 실패를 경험했기에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칠 수 없다고 각오에 각오를 다진 총각 씨. 그녀를 만날 때면 그 좋아하는 분홍색 니트를 멀리한 건 기본이요. 만에 하나 바지가 찢어질 사태에 대비해 연분홍 팬티 대신 젊은이의 대명사 힙합 팬티로 무장했다. 또 노래방에서도 오로지 애절한 발라드만 선곡해 부르며 자신의 길을 마음껏 선보였다. 그의 노력이 가상에서일까 그녀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는데 그렇지만 위기 상황은 도처에 있었다. 세 번째 그녀 또한 SES 노래를 선곡하는 것이 아닌가. 남자는 행여나 자신도 모르는 새 마이크를 잡게 될까봐 안절부절 못하는데 에잇 못 참겠다 뛰쳐나가고 마는 총각씨. 다행히 남자가 달려간 곳은 화장실. 변기 위를 무대 삼아 혼자만의 리사이트를 펼치는 것으로 그 끓어오르는 열정을 분출해냈다. 왜 내가 이래야 하나 하면서 노래 불렀습니다. 그런 그 남자의 노력이 가상했는지 그녀와 쉽게 친해지게 되었고 어느 날 이제 그녀의 집 앞까지 그녀를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또 집 앞에 갔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고 밤은 깜깜하고 가로등에 불빛은 켜져 있고 좀 키스 타임이 온 거죠. 그렇죠. 어색한 침묵 뒤에 이어진 그녀와의 달콤한 키스. 아, 몇 년 만에 느껴보는 달콤함이냐? 아니, 근데 이게 웬일인가? 한쪽 다리가 다소곳이 올라가더니 후끈 달아오르는 귀를 주체할 수 없어 양손으로 감싸 안는 총각씨. 키스 하나 제대로 못하는 남자로 제대로 찍힌 총각씨. 그에게 과연 네 번째 기회는 찾아올 것인가?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노총각들이란 자신이 좋아했던 것들과 앞으로 좋아해야 할 것들 사이에서 방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리 여성분들 노총각들 만나면 그 독특한 취향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좋아했던 것과 앞으로 좋아해야 되는 것 사이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 생각합니다. 결론이 멋있습니다. 네. 스토리텔링 클럽 세 번째 주인공 김선영. 어떤 내용이죠? 저는 노총각으로 죽은 사람은 얼마나 원한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 귀신 세계에서도 결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다가 자다가 문득 탁 깨어나자마자 떠오른 이야기가 영혼 결혼식이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남자는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었다. 밤마다 찾아오는 불청객 때문. 이 귀신은 남자의 작은 할아버지 뻘로 30의 나이에 요절한 총각 귀신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영혼 결혼식을 시켜달라고 조르는 것이다. 37이 되도록 결혼은커녕 애인도 없는 노총각 김씨에게 총각 귀신의 요구는 황당하기만 했다. 결국 견디다 못한 김씨는 자신에게도 짝을 찾아주는 조건으로 총각 귀신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다. 다음 날부터 총각 귀신의 신부를 찾기 위해 장례식장을 서성거렸고 처녀로 죽은 영정사진을 보며 몰래 사진을 찍어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총각 귀신한테 사진을 딱 보여줍니다. 보여줬더니 갑자기 총각 귀신 태도가 거만해지면서 하면서 한 명은 뭐 얼굴에 점이 있어서 싫고 한 명은 얼굴이 너무 사각이라 싫고 한 명은 너무 늙었지 않냐. 너무 어이가 없는 겁니다. 어이없네요. 더욱더 가관인 것은 총각 귀신의 태도였다. 그 총각 귀신이 하는 말이 내가 젊었을 적에 우리 마을 모든 여자가 날 좋아했다. 내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결혼을 못한 거야. 그래서 막 되려 성질을 냅니다. 한숨을 쉬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노총각 김 씨는 다음 날도 장례식장에 향하게 되는데요. 밤새 총각 귀신의 잘난 척에 시달린 노총각 김씨.
하루빨리 총각 귀신을 보내기 위해 다시 길을 재촉했다. 바로 그때 일어난 접촉 사고. 그런데 사고를 낸 여자는 미안한 기색 없이 명함만 내밀며 보험 처리하라는 말만 남기고 떠나버렸다.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노총각 김씨. 일단 총각 귀신 문제부터 처리하기 위해 장례식장 안으로 향했다. 영정사진을 몰래 찍다가 접촉사고의 그녀와 다시 마주치게 된다. 여자는 왜 자신을 쫓아오냐며 화를 냈고, 이에 노총각 김씨는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그녀 또한 비슷한 상황이라며 놀라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우리 둘이 잘 만났다 이러면서 잘 우리 만났네. 서로 소개시켜주자. 예, 그래서 예. 그날 밤 김 씨가 그 처녀 귀신의 영전 사진을 딱 보여줬어요. 네. 총각 귀신한테 보여줬더니 그 총각 귀신이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나 이 처녀 귀신 당장 만나야겠다. 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러면서 당장 만나야 돼. 그날 저녁 당장 여자의 집을 찾아간 노총각 김씨. 드디어 두 커플이 한자리에 모이고 총각 귀신과 처녀 귀신은 갑자기 다투기 시작했다. 사연인즉 과거의 연인이었던 두 사람은 총각 귀신의 바람길을 못 이겨 헤어졌고 이후 각각 열차 사고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는 것이다. 다시 사랑을 확인한 둘은 영혼 결혼식을 올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두 사람은 어느새 동질감을 느끼게 됐다. 두 사람의 분위기를 눈치챈 총각 귀신은 노총각 김씨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란 말만 남기고 떠나갔다. 남은 노총각, 그 처녀, 노처녀랑. 응, 노총각 노처녀는 박수를 치면서 축하해요 하니까 그 총각 귀신이 그래 두 분도 잘해봐요 이러면서 그런 여운을 남기면서 이야기가 끝이 나죠. 그 여운이 남은 겁니까? 뭐 둘이 잘 됐다 잘 되겠지 하는 여운이죠. 그 이후에 얘기는 없고. 예. 일단 그 귀신들끼리만 예, 만나는 일단 귀신들은 이제 잘 됐고 이 남은 두 사람도 잘 되지 않을까 하면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청명 씨가 한번 예. 저 얘기 이후 스토리를 짧게 만들어 보신다면. 이후 스토리요? 예. 이후 스토리 만든다면 그 김 씨랑 그 여자분이 아예 이제 그쪽 길로 나가는 거죠. 영혼들을 결혼시켜주는 일을 아예 나가서 우와, 예. 회사를 차려서 영혼들을 회사를 차립니까? 예, 회사를 차려서 이제 영혼들을 결혼시켜주는 회사를 차려서 영혼들을 찾아가지고 노총각 노처녀들만 찾아서 결혼시켜주는 일만 하는 겁니다. 서로. 웨딩 컨설팅 업체를 차리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약간 둘은 잘 안 되나요? 둘은 글쎄요. 서로 동업자 관계 좀 친해지기 힘들 텐데 결혼하면. 스토리텔링 클럽 네 번째 주인공 박봉구. 요새는 나이는 많지만 결혼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껴서 능력도 있지만 그래서 결혼을 미루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많죠. 많아요. 예. 그래서 그런 노총각을 이렇게 일단 주인공 생각을 했고요. 네. 장래가 불투명한 남자친구와 헤어진 날 그를 만났습니다. 잘생긴 외모에 오디오 수집이 취미인 프라이빗 뱅커. 나이는 좀 많았지만 다른 조건은 퍼펙트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시작되고 추억은 쌓여갔습니다. 1년이 지나고 그의 프로포즈를 기다리던 어느 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내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남자 옆에서 환하게 미소 짓는 한 여자와 아이. 사랑도 믿음도 미래도 모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당당한 이 남자. 그는 총각이 아니라 노총각. 말 그대로 총각이 아닌 유부남이었습니다. 쿨하게 헤어지자는 그곳엔 완벽한 사랑도 완벽한 결혼도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노총각이라는 소재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뻔한 노총각 하면은 다들 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굉장히 지질이 공상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시는데 저는 노총각을 소재로 해서 그런 이렇게
요즘에 그 세태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좀 꼬집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노총각에 관한 네 분의 재밌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